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지난 3월 9일 20대 대선은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0.73%의 득표 차로 초박빙 접전이 벌어져 개표가 끝날 때까지 당선자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예언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디 헤븐리로 예언 정확도가 90%에 달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예언가들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확하게 예언한 유일한 예언가이기도 합니다. 주디는 아시아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유럽, 이스라엘, 인도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주디는 2021년 12월 5일 이미 2022년의 세계적인 주요 사건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주디는 푸틴이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도발해 독립된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나토에서 벗어나 서방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 할 것이며 영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예언은 이미 적중했습니다. 또한 푸틴이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릴 것이며 러시아에서 항의, 봉기,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러시아 곳곳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푸틴의 상황은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그녀는 유럽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2022년 유럽의 정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부각시켰으며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2년 아시아의 경우 시진핑은 중공 총서기에 연임되고 중공은 대만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진비 때문에 속수무책일 것이다. 이 결과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며 모두가 중공과의 어려운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도 군사 행동으로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며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 함께 미국과 다른 나라를 더욱 대담하고 명백하게 무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2022년 한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 당선될 것이고 필리핀은 봉봉 마르코스가 당선되며 일본은 핵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디는 프랑스는 마크롱이 다시 승리할 것이고 마리오 델라지 드라기도 이탈리아 총리로 남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주디는 중동과 남미에 대해 이란 대통령 엠브라힘 라이사는 석유 판매의 이익을 통해 중국, 인도,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것이며 중국 해군에 걸프섬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서방 사이에 군사적 대결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오만만이 될 것이며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입원하면 그의 아들 모이타바 라이사에게 통치권이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중공의 군사적, 경제적 관계가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안보 수호자인 미국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디의 예언대로 중동의 지정학적 변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러우 전쟁은 미국의 중동 정책의 큰 허점을 드러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에서의 그립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중동 국가들을 끌어들이려 하자 그동안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동맹이었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지지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는 미국이 지지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러시아 제재 표결에 2번이나 기권했다고 합니다. 차기 이스라엘 총리 나프탈리 베넷은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그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팔레스타인들은 자국민의 평등권에 집중할 것이다. 가브리엘 보릭은 2022년 칠레의 새 대통령이 될 것이다. 브라질의 새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실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해 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러시아군의 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국민에게 당신의 배후에는 조국이 있다라고 외치며 교민 철수 작전은 총서기가 직접 관심을 두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7일째인 11일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했고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도
약 200만 명이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공식 트위트도 해당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250만 난민 중 약 152만 명이 폴란드로, 22만 명이 헝가리, 17만 명이 슬로바키아, 10만 명이 러시아, 10만 명이 몰도바, 8만 명이 루마니아, 그 외 2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른 유럽 국가로 탈출했습니다. 중공의 공식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시각 3월 8일 9시 현재 수미에 갇힌 마지막 중국인 학생들은 버스로 대피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인을 태우고 귀환하기 위한 7번째 임시 항공편이 9일 무사히 깐수성 란저우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전장에서 중국인의 구조 요청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으며 수미에 발이 묶인 중국인 학생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외 중국인들은 모두 전장에 있는 중국 교포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3월 7일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러우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당 중앙 국무원은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모든 동포의 안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도 직접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당부하고 중국 국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동포들의 안위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영사보호 비상체제를 가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에 있든 당신 곁에 우리가 있고 당신의 뒤에는 조국이 있다는 것을 모든 해외 동포들에게 알린다라고 호소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발언이 또다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3월 13일 새벽까지 많은 네티즌이 해외 최대 문답 사이트 핀총에서 왕이와 중공 관계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뒤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먼저 가고 내가 엄호한다는 뜻으로 위험한 일은 앞사람이 한다는 말이다. 해외 중국인에게 중공이라는 조국은 등 뒤에서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국에 공헌할 것을 요구한다. 중공이 국민을 해칠수록 국민은 더 저항력이 강해지고 있다. 살아있는 국민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 나의 위대한 조국, 위대한 당에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국민은 이미 잊혀졌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전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 스크린샷, 영상, 녹음 파일들을 보면 주재 대사관과 중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여론의 압력이 없었다면 아무도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국민의 죽음에 관해 묻지도 않았을 것이다. 웨이보와 위챗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부는 차단하고 삭제했다. 그런데도 항공권은 18,000위안이다. 중국으로 돌아가려면 격리해야 하고 공산당에 감사까지 해야 한다. 인도는 무료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러우 전쟁 몇 주 전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외교 인력을 철수하기 시작했고 자국민에게 즉시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정부는 러우 전쟁 발발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날에야 전세기를 동원하여 교민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중국 국민은 교민 전세기가 언제 이륙할지 거듭 문의하고 애타게 기다렸지만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2월 27일 교민 철수 계획을 취소하기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러우 전쟁 상황이 고조되고 관리들이 실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만이 긴급 교민 철수 계획을 시작하여 교민들을 인도하자 중공은 압박감을 느끼고 3월 1일 대만 전세 버스를 벤치마킹하여 중국 유학생들의 철수를 도왔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스스로 우크라이나에서 이웃 국가로 가는 국민의 통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대사관과 협조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즉 중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려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